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에게 매주 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폭락한 이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CPI 수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나스닥 폭락이 나왔는데 CPI 수치 정리와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관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후반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I 관련해서는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과 다르게 모든 기준에서 광범위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해서 8.6%를 이렇게 보여주었으며 4월에 8.3%보다 더 높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심해졌다라는 평가이며 전월 대비 기준 역시 1% 정도 상승하며 4월에 0.3% 그리고 이번 예측치 0.7%를 모두 크게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전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료품이 0.9%에서 1.2%로 상승했고 특히 에너지가 마이너스 2.7%에서 3.9%로 유가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솔린 가격이 2.7%에서 무려 16.9%로 폭등해 유가를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다라는 지금 상황이고 에너지 관련 서비스 역시 1.3%에서 3%로 무려 2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코어 CPI라고 불리는데 코어 CPI 역시 높은 수준을 보여줬으며 6%가 올라 4월에 6.2%에서는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망치였던 5.9%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 0.6%가 오르면서 4월과 지금 현재 같았지만 예측치 0.5%보다 0.1%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오르면 고정되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주 비용의 상승세가 근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주 비용이 0.6%로 전월에 0.5%에서 상승하며 물가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상품 가격은 0.2%에서 0.7%로 상승했고 중고차 가격은 전월 마이너스 0.4% 하락세에서 1.8%가 오르는 모습, 다시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약 49%가 올라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식료품 가격은 연간 11.9% 상승해 197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전기는 12%가 상승해 2006년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며 주거 비용은 5.2%가 상승해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세를 지금 현재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영향으로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 치솟으며 소비자 심리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미시건대가 집계하는 6월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 4월 58.4에서 지금 현재 50.2로 추락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 현재 46.8로 하락하며 전월에 55.2와 전망치였던 54.5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가까운 미래의 소비 침체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굉장히 투자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FOMC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 저는 FOMC에서는 다시 연준이 좀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단 지금 단기간의 증시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나 바닥이 어느 지점인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6월 14일과 15일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우는 마이너스 2.73% 하락한 31,392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3.52% 하락한 11,340포인트, S&P 500은 마이너스 2.91% 하락한 현재 3,900포인트로 S&P 500 기준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월가에서 예측하는 베이스라인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빠진다면 3,700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3,700선까지 빠질 수 있고 물론 추가로 3,000
400선도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3,70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3,900선 그리고 5월 말 저점을 잘 버텨주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5월 말 저점 현재 QQQ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80불대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288.84불로 거의 2월 말 저점까지 5월 말 저점까지 접근한 상태이며 이 5월 말 저점을 버텨주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제 WTI 국제 유가인데 유가가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120.51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에도 유가가 많이 뛰면서 지금 현재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6월에는 지금 현재 유가가 아예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를 이제 잡지 못하는 이유 한번 보면은 일단 공급을 앞서고 있는 상황, 현재 극도로 부족한 재고, 그리고 치솟는 이유를 꼽을 수 있으며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는 공급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촉매제가 있을 경우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촉매제로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의 빅딜, 베네수엘라와 이란 시장의 복귀, 그리고 혹은 러시아 제재 완화를 꼽을 수 있는데 지금 어느 것 하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나 증산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아직은 좋지 못한 상황,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원유가 풀리지 않고 있고 이란 핵 협상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고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3.15%로 3.73% 정도 올라간 모습. 혹시라도 3.2%대를 다시 넘어서게 된다면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이 5월 말 저점을 버텨주는지 잘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바닥을 찾는 시점, 어느 시점을 바닥으로 보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년물이 급등하면서 이제 FOMC에서 0.5% 금리 인상 이후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데서 또 주의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시기가 원래 이번에 5월 CPI 수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증시가 그동안 한동안 5월 말 저점 이후 반등을 해주면서 좀 버텨주었는데 피크아웃 논란이 아예 사라진 상황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피크아웃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증시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피어 인그리디 인덱스만 보더라도 극도의 공포 단계가 아닌 28 피어 단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으며 빅스 지수도 아직은 30 이하 28.15로 30 이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 흐름 나왔으며 테슬라는 이제 600불대로 다시 떨어진 모습 나왔으며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9.65불 5.6%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4.46% 하락, 애플은 3.86% 하락하는 등 주요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3% 정도 이렇게 빠지고 S&P 500 지수도 3% 정도가 빠지게 되면 살아남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섹터별로만 보아도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지금 현재 임의소비재 마이너스 3.81%로 큰 폭의 하락, 파이낸셜 관련해서 마이너스 3.41%, 그리고 테크놀로지 분야가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마이너스 3.58%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맞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월요일장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FOMC 회의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소매 판매, 수요일의 소매 판매 지수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혹시라도 소매 판매 미국의 소비 활동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뭐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면 오히려 TQQ ETF 등 스윙 트레이딩으로 좀 더 매수해볼 단타 매수를 해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이렇게 테크팬 채널에 SQQQ ETF 해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TQQ ETF 타이밍으로 좀 더 단타 수익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현재 QQQ를 보면 마이너스 3.53% 하락한 288.83을 RSI가 38.87로 RSI 30에 거의 근접한 수치, CCI도 마이너스 84.69로 드디어 이제 CCI 기준으로도 매수 시그널이 우물 형태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9.33%로 거의 마이너스 30%에 근접을 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PI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9% 하락하였는데 현재 RSI가 38.35, CCI가 마이너스 96.92,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8.77%로 마이너스 20%가 넘어가게 된다면 약세장에 진입했다. S&P 500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관련해서는 RSI가 37.49, CCI가 마이너스 95.66으로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4.92% 정도 떨어진 모습이고, SQQQ 해지를 하면서 이렇게 횡보했을 때 SQQQ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면서 수익률이 괜찮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TQQ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바닥찾기 여전히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여전히 빅스 지수가 아직은 높지 않은 상태, 빅스 지수가 아직 3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피해인그레이드 인덱스도 뭐 보통 20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28 공포의 단계, 극도의 공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델타항공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호재로 보고 있는데, 볼리니지 밴드 하단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오늘 마이너스 4.44% 정도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에서도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저는 델타항공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의 5월 항공 운임은 1년 전에 비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추진한 후 여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던 현재 소프트웨어에 37.8% 급등했으며, 현재 교통통계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료는 4월 18.6%, 3월 10.7% 오른 후 5월 12.6%가 오른 상황입니다. 분석가들은 높은 연료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임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19년 여름에 비해 미국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이 12% 줄었지만 비즈니스 여행 및 가족 휴가를 위한 예약은 급증하는 등 수요가 지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현재 이제 미국이 자국으로 해외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 코로나 테스트 자료 제출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성 이제 기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2분기 실적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고유가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 항공료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수요일 소매 판매 발표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FOMC 결과도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현재 이제 증시 상황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현재 6월과 7월 그리고 9월 FOMC, 그리고 특히나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들을 현재 증시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보수적인 관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 말 저점을 지지하는지 잘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추가적으로 제가 별도로 또 영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한 번 더 영상을 또 올리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